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커피를 하고 있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는요, 여러분들이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고 그리고 그 커피를 어떻게 마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커피 종류를 좀 알려드리자면, 커피 머신으로 추출하는 에스프레소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직접 추출하는 브루잉이라는 쪽이 있습니다. 에스프레소는 머신으로 나오는 거고, 브루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립 도구들이 있죠. 핸드밀로 간다거나 커피를 직접 갈아서 손으로 내리는 거를 핸드드립이라고 하고요. 콜드브루라는 게 있습니다. 콜드브루는 말 그대로 차가운 물로 커피를 추출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에스프레소를 좀 맛있게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에스프레소를 드시는 분 자체가 한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이제 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 에스프레소를 드시면은 굉장히 독특하신 분입니다. 저도 사실 에스프레소 드시는 분들을 그렇게 많이 못 봤거든요. 저도 왜 에스프레소를 마시는지 궁금해서 카페를 다니고 하면서 제가 찾은 방법 중에서 하나예요. 첫 번째는 일단 잔을 드시고요. 크레마가 위에 있으니까 흔들면서 여기 향을 맡아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게 아로마를 즐긴다고 하는데 이 향을 먼저 즐기고, 이때 요령이 뭐냐면은 그 향을 맡으면서 이 커피가 어떨지 한번 예상해 보는 거예요. 커피의 예고편 같은 게 요 위에서 나는 향이거든요. 향을 한번 즐겨보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모금이라나요? 첫 모금을 마십니다. 총 3번에 걸쳐서 마시게 되고요. 첫 모금을 마시게 됩니다. 보통 많은 커피들이 이렇게 입안에 놓고 돌리면서 향을 많이 맡는데, 에스프레소는 입에 들어가자마자 넘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바디랑 마시고 나서 잔향을 많이 즐기거든요. 그러니까 맛은 정말 자극적이고 쓰지만 남아있는 그 향들이 굉장히 풍부한 특이한 음료예요. 첫 번째 모금 마실 때는 보통 딱 첫 번째를 드시고 다시는 에스프레소를 드시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계속 드셔야 돼요. 첫 번째 모금이 제일 세고 쓰고 자극적이고요. 두 번째 들어가면서 이게 어떤 커피인지 조금 더 잘 느껴지게 됩니다. 엄청 진하게 추출된 커피나 쓴맛이 정말 좋은 커피들이 있어요. 쓴맛이 농축돼서 정말 달달하게 느껴지는 커피들이 있는데, 그런 커피들은 첫 번째는 쓰지만 두 번째 모금부터 진짜 달게 느껴져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사람의 감각의 착각 때문일 수도 있죠. 쓴맛이 극도로 세다가 이제 좀 약하게 들어오니까 그게 달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렇게 2번 드시고, 에스프레소는 웃긴 게 추출도 빠르지만 총 드시는 시간도 짧은 편이에요. 어떤 카페에 가면은 에스프레소를 시키고 자기 자리까지 가져오지 않고 바에서 추출되면은 그 크레마를 보면서 다 마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 2번 먹고 3번에 걸쳐서 이제 마시면 됩니다. 에스프레소는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드시면 되고요. 마실 때의 향보다는 마시고 난 다음에 어떤 잔향이나 바디를 즐기는 음료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에스프레소 얘기를 마무리하고 핸드드립 쪽으로 한번 얘기를 이어가 볼 겁니다. 그때 커피 프렌즈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핸드드립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었는데요. 핸드드립이라고 하고 사실 브루잉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커피를 추출하는 모든 것들을 보통 브루잉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굳이 핸드드립이라고 하는 이유는 손으로 이렇게 내리는 과정 자체가 아날로그적이고 사람들 보기에 되게 여유롭고 좋아 보여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오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재료를 쓰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커피를 그냥 카페에서 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카페에 어떤 카페가 좋은 재료를 쓰는지 아시기가 너무 힘들죠. 저도 옛날에는 너무 혼란스럽고 어떤 카페에 가야 좋은 커피를 먹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좋은 재료를 파는 곳들이 어떤 곳일 것인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4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요, 좋은 에티오피아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커피의 기원지이기 때문에 커피 얘기를 할 때, 좋은 재료를 얘기할 때 절대로 떼놓을 수가 없거든요. 에티오피아인데 좀 특이한 이름이 있는 카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에티오피아 살리 겔리겔루, 아니면은 에티오피아 하로소레사 내추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은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농부들의 이름이거나 그 지역의 이름이라던가 이 커피가 어디서 가공되고 재배되었는지를 사람들이 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커피 이름에 이런 세밀한 이름들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잘 모르겠는, 처음 들어보는 그런 에티오피아 커피를 판매하는 곳들이 좀 좋은 재료를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가
카페에서 원두 설명을 정말 디테일하게 많이 적어 놓는 곳들이 있어요. 그냥 이름만 있는 곳도 있고 이 원두는 어디서 가져왔고 소비자들이 원하지도 않을 만한 그런 디테일한 정보들을 적어 놓은 곳들이 많거든요. 그런 곳들 커피가 꽤 좋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재료를 신경 쓴다는 게 그거 하나 만드는 게 뭐 어려울지 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들어가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쓸 정도면 자기들이 선택하는 커피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두 번째가 이제 원두 설명이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는 곳.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거는 모든 카페에 들어가진 않지만요, 요즘 스페셜티 커피를 판매하는 곳들은 커핑이라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커핑을 하는 곳들이 좋은 커피를 판매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별로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카페 인스타그램이나 홍보하는 곳에만 들어가 봐도 나와 있어요. 자기들이 언제 뭐를 한다. 그러니까 그게 떠 있으면 좋은 커피를 판매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게이샤 커피를 판매한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게이샤 커피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항상 판매하진 않아요. 근데 판매했던 이력이 있다거나 메뉴에 이제 게이샤 커피가 있으면 아마도 이 카페에서는 재료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카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두 가지, 뭐 정한되면 한 가지라도 포함되어 있어도 좋은 커피를 판매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매장을, 카페를 한번 가보세요. 그럼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커피를 막 즐기셨겠지만 알고 가시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제 좀 좋은 재료를 판매하는 카페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는 카페에 가서 어떻게 핸드드립 커피를 주문하면 좋을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핸드드립에 대한 아무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가정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내가 한 번쯤 그걸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을 때, 일단은 매장에 가셔서 그 사용되는 원두가 좀 너무 오래된 게 아닌, 그러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매장에서 핸드드립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딱 보시면 한쪽은 기름기가 많이 나와 있고요, 한쪽은 이런 기름기가 많이 없는데 볶자마자 이렇게 다크하게 되는 원두들도 있긴 있어요, 로스팅 포인트에 따라서. 하지만 가서 보셨을 때 너무 기름기가 많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추천드릴 커피가 이런 다크한 커피가 아니기 때문에 기름기가 많이 나와 있으면은 오래됐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차라리 안 드시고 다음 기회에 드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매장에 가셔서 지금 드시는 커피, 주문하려는 커피의 로스팅이 언제 됐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게 제일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커피가 볶은 지 2주 안이라면은 핸드드립으로 드시기에 적합해요. 매장에서 판매를 하는 거는 2주 정도 되는 거, 커피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콜드브루에 대한 얘기인데요, 생각보다 콜드브루를 즐기시는 분들이 한국에 정말 많더라고요. 콜드브루라는 건요, 이 커피를 이제 오래 먹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에서 콜드브루를 드신다는 거는 사실 좀 되게 비효율적인 작업인 것 같습니다. 카페 입장에서도 그냥 따르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콜드브루는 차라리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 드시기 위한 용도로 쓰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보틀로 된 거 있죠, 좋은 커피를 취급하는 카페에서 보틀로 된 콜드브루를 구매하시고 그거를 그냥 일상 속에서 드시는 게 좋고요. 카페에 가셔서는 개인적으로는 콜드브루를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콜드브루를 굳이 드시고 싶다면 보틀로 사셔서 그냥 일상 속에서 드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에스프레소를 어떻게 즐기는지, 그리고 핸드드립 커피가 어떻게 즐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카페에 가면은 내가 쓰는 돈이 똑같아도 훨씬 좋은 커피를 마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커피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커핑포스트의 이치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